자, 오늘은 또 물질과 전자기장에서 물질의 자기적 특성 세 번째 단원입니다. 전자기 유도.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의 원리고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전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학습 목표가.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솔레노이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런 거 배웠고, 이번 단원에서는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렌츠 법칙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하고 렌츠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은 반대로 자기장을 세게 하면 그게 전류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코일을 감아놓고 거기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기도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으면 또 다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서로 대칭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우리가 더 센 자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더 센 자기장을 못 만들어내니까 전류가 안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출을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패러데이라고 하는 청소년인데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그 인쇄소에 인쇄공으로 들어갔죠. 신문 만드는 그런 인쇄공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험프리라는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강연을 하러 돌아다녀요. 막 이렇게 이제 물리학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물리학 교수였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문에서 사진에서 봤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다시 이제 패러데이가 새로운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참 밥만 먹여주면 시키는 일 심부름 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 연구실로 가서 그 이제 심부름을 합니다. 그 연구소 그 교수가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교수실에 가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고 기다리다가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은 그 실험실에 있는 그것들을 다 치우고 청소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교수가 이제 그 강의를 하러 간 때 보면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메모가 돼 있냐면은 와, 왜 이렇게 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짜증나 막 이런 게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센 자석을 흘려야 센 자석이 있어야 전류 너는 흐를 거야. 뭐 이렇게 메모가 돼 있고. 자, 이 사람이 전류를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드는가 보다. 전기를 못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도시락을 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험실에 이렇게 많은 그 코일 뭉치랑 자석이랑 뭐 전류계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이제 뭐 조그만 빵이나 몇 조각 되겠죠. 부잣집이 아니니까. 패러데이가 이제 그것을 먹으려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코일 뭉치를 이렇게 좀 치웠어요. 휙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랬는데 검유계의 바늘이 쫙 움직인 거예요.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메모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류가 흐르겠네 하고는 다시 원상복귀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툭 쳐봤어요. 그랬더니 검유계 바늘이 또 반짝하고 움직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검유계는 전류계보다 더 정밀한 전류계예요. 그래서 전류계는 1A, 2A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100분의 1A라도 흐르면은 팍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는 아주 정밀한 전류계라고 보면 돼요. 아, 전류가 흐르는구나 하고 자기가 처음에 가출해서 배고파서 가출했거든요.
가출해서 그 갔던 인쇄소에 가서 이거 내가 전기를 발견했다고 빨리 좀 써달라 해가지고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했단다.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 확인했단다 하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전기를 이제 만들었다고? 그럼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일만 남았겠냐고 굉장히 꿈을 키웠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왕이 그 사람 초빙해서 한번 들어보자 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도 안 다닌 그 가난한 청소년이 패러데이가 그 전기를 흐르는 것을 시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험프리라고 하는 그 교수가 저 새끼가 내가 다 연구해 놓은 거 훔쳐간 거야. 지적재산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완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 녀석이 돌아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훔쳐간 거야 했는데 그 패러데이가 너 쪽지 내가 다 봤거든. 교수님 쪽지. 왜 전류는 안 흐르는 거야? 그러고 너 검역에는 언제 바늘이 움직일 거야? 뭐 이렇게 혹시 고장난 거 아니야? 이런 메모가 다 돼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해가지고 패러데이가 만든 게 확실하고요. 그래서 독일의 렌츠라고 하는 사람은 교수예요. 렌츠는 교수인데 그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그 가난한 청소년이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인쇄소도 가고 교수 연구실에서 청소도 하고 했던 그 패러데이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공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패러데이는 그걸 만들 줄은 몰랐죠. 그래놓고 렌츠는 거기 그 공식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겠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렌츠 법칙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렌츠 법칙이에요. 네,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있지. 영국에는 달리면서 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도로가 있대. 어머, 진짜? 충전이라면 전기차를 말하는 거지? 콘센트를 꽂지 않아도 충전을 할 수 있대. 그럼 어떻게 충전하는 거지? 휴대전화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가?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아까 이제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거. 어떻게 전기를 만들 것이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달리면서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달리는 자동차의 전지를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보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거기에 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래 부분에 코일 뭉치를 가지고 있고 밑에 도로는 자석이 있으면 되겠어요. 자석. 그러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유도한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꼬신다 이런 뜻이죠. 오도로 꼬신다, 유도한다 이렇게. 자, 코일 주위에 자석을 운동을 시키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해요. 자기 선속을 우리가 파이라고 그런다겠죠. 파이가 변해요. 그러면 이것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거예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더라.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누가 알아냈다고? 밥 먹으려고 우연히 너저분한 책상을 좀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밀었는데 거기에서 검유계 바늘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 뭉치가 있었는데 자석 주위로 이렇게 치운 거죠. 그랬더니 연결되어 있는 검유계 바늘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패러데이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 126쪽에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N극이 코일 뭉치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이 오면 거기 코일 뭉치 안에 그 면적에 원을 그리는 면적 안에 자기력 선속이 변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만 지나가는데 5개가 지나가게끔 돼 있네요.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자연은 변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이 코일 입장에서 보면 자기장이 조금 있었는데 확 변한 거예요. 많이 변한 거예요. 자기장이 확 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유리창이 깨져버렸어. 대문이 막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되면 그걸 오지 마 하게끔 뭔가 해야 되겠죠. 그게 코일이 하는 일이에요. 코일이 어떻게 하느냐. 오지 마. N극 오지 마 하려면 N극으로 밀어야 되겠죠. 이렇게 N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N극 오지 마 하고 N극이 오면 N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려면은 자, 엄지손가락을 화살표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코일에 만들어지더라.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바로 선생님이 만든 말은 오면 오지 마예요. N극이 오면 오지 마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가면 N극이 또 도망가면 가지 마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져요. 전류가 유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면 가지 마, 오면 오지 마. 한글로 하면은 가가 오오 이렇게 해서 가가오 법칙이라고 선생님이 만들었어. 렌즈 법칙이에요. 렌즈 법칙. 자, 그러면 유도 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불러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 자, 유도 기전력을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전력으로 코일의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 이걸 기전력이라고 해요. 기전력. 자, 기전력은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불러요. 이걸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를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기전력. 기전력은 단위가 볼트예요. 힘이 아니라 볼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필기체로 이렇게 쓰거든요. 기전력을 2의 필기체가 이렇게 돼요. 필기체가 이렇게 돼요. 자, 단위는 볼트예요. 단위는 볼트.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어떤 시간 동안에 자기력 선속이 얼마나 변했냐 이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쓰면 이것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패러데이 법칙. 누가 만들어줬어요? 렌즈라는 사람이 만들어줬어요.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 마이너스를 붙였다. 방해하는 방향.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렌즈 법칙이에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독일의 렌즈 법칙. 렌즈라고 이렇게 돼요. 렌즈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유도 기전력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력 선속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자기력 선속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것이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이 된다.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LED 배웠죠. 아주 작은 전압에도 어떻게 돼요? 작은 전류에도 불이 켜져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각각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네오디뮴 자석을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합니다. 자, 그러면 한쪽으로만 움직일 때 불이 켜져요. 반대쪽은 역방향이 돼서 순방향일 때만, 어느 쪽이 됐든 순방향일 때만 불이 켜지니까 깜빡깜빡해요. 올 때 불이 켜졌다 그러면 갈 때는 불이 꺼져요. 알겠죠? 자, 네오디뮴 자석은 자성이 매우 강력하므로 주의해서 다룬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게 사람을 해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이 사진 방향대로 이렇게 해서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뒤나 또는 좌우로 움직여요. 두 네오디뮴 자석 사이에 이쑤시개로 회전축을 만들어서 솔레노이드 가까이에서 회전시켜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깜빡깜빡 하겠죠. 자, 더 센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해서 솔레노이드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해요. 그러니까 더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두 네오디뮴 자석 사이에 이쑤시개로 회전축을 만들어서 솔레노이드 가까이에서 회전시킬 때 더 빠르게 회전시켜요. 그러면 더 밝다 이거예요. 네오디뮴 자석을 건전지에 붙여놓아 솔레노이드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해요. 하여튼 빨리빨리 변해야 돼요. 그 빨리빨리 변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그랬죠. 자, 네오디뮴 자석을 움직이는 방향과 발광 다이오드 작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쪽으로만.
가까이 할 때 불이 켜졌다면 멀리 할 때는 불이 켜지지 않겠죠.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서로 다른 발광 다이오드가 켜지게 되겠죠. 두 개를 연결해 놨다면 서로 깜빡 이렇게 하겠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순방향인 것만 깜빡거리겠죠. 불이 켜지겠죠. 자, 그래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기 선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한다. 자, 즉 다시 공식을 적어주면, 자, 유도 기전력을 E라고 쓰고요. 단위는 볼트예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쓰면 돼요. 가문수에 비례한다. 코일의 가문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할까요? N. 이렇게. 코일의 가문수 N. 그러면은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공식이. 자,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자기장 B는 이퀄 뭐라고 그랬어요? S분의 파이 이렇게 썼죠. 자속, 단위 면적. 자, 그러니까 파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 B 곱하기 S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또 다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가문수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대신에 델타 BS를 써도 되겠죠. 델타 BS. 자기장을 세게 하든지 또는 면적이 좁아졌다, 늘어났다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면적은 코일에 감겨 있는 면적이 자기력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이 되었다가 이 원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하면 자, 이 코일 뭉치를 이렇게 해서 돌려보세요. 그러면 자기력 선속이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게 이렇게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돼서 자기력 선속이 하나도 안 지나갔다가 다시 180도 꺾이면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도기전력 전체가 되겠어요. 유도기전력은 N 곱하기 가문수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유도기전력의 크기. 자, 여기 V 나왔네요. 유도기전력을 그냥 V라고 했네요. 코일이 N번 감겼을 때 시간 변화 델타 T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 델타 파이라고 하면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렌츠 법칙. 렌츠 교수가 반대 방향만 내가 가질게. 그러나 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패러데이 법칙이야. 패러데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패러데이는 이런 공식을 만들 줄 모르니까. 학교를 안 다녀서. 그래서 우리가 뭐 꼭 학교를 좋은 데 다녀야 성공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패러데이가 우리 인류의 숙제인 이 전기를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원리를 알아냈잖아요. 학교도 안 다녀봤는데, 중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아주 그 연구원이 됐어요. 교수가 됐어요. 대학교에. 그 후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 아주 그 기가 막힌 명사가 있죠. 아주 이름 있는 사람.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사람, 현대그룹을 만든 사람, 정주영 회장인데요. 2008년에 돌아가셨죠. 2008년에.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일제시대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보통 학교,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하자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6형제의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6형제의 큰아들. 근데 정주영 씨 집이 금강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인데 금강산 바로 밑에서 농사를 짓는데 밭 네마지기가 있어요. 밭 네마지기. 논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까지 딱 10명이거든요. 10명 식구가 못 먹고 살아요. 밥을 굶어야 돼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요. 고구마만 먹고 겨울에는. 그래서 정주영이가 다른 애들은 막 교복 입고 중학교 다닌다고 다니는데 그래서 정주영 씨가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나 애기 있으면 다 같이 굶어 죽는다. 그래갖고 가출을 해가지고
막 노동을 하는 거죠. 서울에서. 그러는데 할아버지께서 장손이 가출하면 어떡하냐. 밑에 놈이 도망가도 도망가야지 왜 네가 도망가. 너는 이 집의 장손이고 제사 지내면 이거 다 네 건데. 막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울며 불며 그 손자를 찾아와가지고 데려가 버렸어요. 석 달 만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주영 씨가 아하,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절대 못 찾아오게 그렇게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두 번째 마음 먹고 어떻게 하냐.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 있죠, 송아지. 송아지를 몰고 가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쪽지를 남겼어요. 할아버지, 내가 1000배로 갚을게요. 송아지, 소 1000마리로 갚을게요.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소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인천으로 도망갔어요. 인천으로 이제. 서울로 도망가면 잡아버리니까. 인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부두를, 인천 부두를 만드는 거예요. 인천 항구를 만드는데 막 지금처럼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막 지게로 짊어지고 돌멩이 나르고 막 그래요. 일제시대 때. 그걸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한 이제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일을 주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해봐야 돈이 안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일하면 돈을 받잖아요. 임금을 받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들어갔어요. 서울로 들어가고 아, 뭐 하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소판도는 또 안 쓰고 있었죠. 자, 그러고 있는데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야. 현대 정주영 씨가. 꼬마 정주영이가. 그래서 교복 한 벌을 맞췄대요. 일단 교복집에 가서 교복을 맞춰서 나도 중학생인 것처럼 중학교 다닌 것처럼. 근데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이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하는 학원이 아니라 정주영 씨는 뭘 했냐면은 지금 디미과 애들이 하는 거, 상업계 학생들이 하는 거, 주산, 부기 이런 거. 부기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어느 장부에다 기록하고 돈을 받을 거 있을 때는 어느 장부에다 기록하고 물건을 살 때는 어느 장부에다가 만들고 적어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고라고 하죠. 상고 애들이 배우는 그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중학교도 안 다니는 그 정주영 씨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거기 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부기 학원을 다닌 거예요. 상고생들하고 같이 상업계열 학생들하고 같이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공부하는 게. 자기가 벌어서 다녔으니. 자,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이제 광고를 전봇대에 이렇게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잖아. 광고가 뭐 사원 뽑으면 막 이렇게 사원 모집 이런 거. 하루는 쌀집에서 광고가 났어.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쌀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구한다. 써졌어. 근데 정주영 씨는 집이 가난해갖고 그때 당시에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자전거도 배우고 쌀도 나르고 돈도 벌고 자전거도 타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자전거 탈 줄 아냐? 그러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쌀을 자전거 뒤에다가 싣고 가니까 쌀이 어떻게 되겠어? 자전거가 앞타이어가 들리지. 뒤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꽉 누르고 달려갔다는 거야. 꼬마 정주영이가 여러분만 한 나이 지금 정주영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쌀집에서 일단 합격. 그래가지고 그 쌀 배달을 한 거야.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거야. 타지는 못하고 이 사람은. 자, 그러고 배달을 했는데 하루는 정주영 씨가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야. 너희들 이제 지금 그 어디 가서 이제 학교 졸업하면은 알바하고 그럴 텐데 지금도 알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간만 되면 탁 가버리거든. 누가 주인이 좋아라고 그러겠어. 그런데 정주영 씨는 거기가 내 것인 것 마냥 내 가게인 것 마냥 청소도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해. 항상. 그래놓고 손님한테 상냥하게 하고 마치 자기가 가게 주인인 양.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인집 아저씨 아들들은 정종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완전히 술집에 가서 술이나 퍼먹고 어디 가서 오락이나 하고 오고 맨날 그런 거. 일제시대 때도 화투놀이가 있었거든. 오락이. 돈 따먹기나 하고 돈 따면 술 퍼먹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정종이는 같은 나이 또래라도 그러질 않더라 이게. 그래서 그 주인집 가게 아저씨가
유서를 남겼어요. 유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전 재산을 저놈한테 줘야 되겠다. 정주영이한테 줘야 되겠다 하고 유서를 써놨어. 뭐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 놓고 이제 정주영 씨를 시험을 했다 그래요. 야, 너 내가 쌀을 빌려줄 테니까 얼마 동안 갚을 수 있어. 너도 가게 하나를 차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를 하나 차리는데 옆에다가 가게를 하나 차리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원래 옆에다 가게 차리면 어떻게 돼요? 손님을 다 그 가게에 뺏길 것 아니야. 그런데 정주영 씨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자기 주인집 고객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거야. 단골은. 새로운 사람만 자기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게 한다. 쌀을 사게 하고. 주인집 것도 같이 배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200가마니를 쌀을 갚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될 텐데, 독립을 안 하고 주인집 아저씨 거 계속 가게를 봐주는 거야. 자기 거 가게도 만들고, 소판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금강산 아래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기 동생들을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중학교도 다니게 하고, 고등학교도 다니게 하고, 대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바로 밑에 동생이 정세영이야. 정주영 씨 바로 밑에 동생이 정세영이 한양대학교 다녔어요. 한양대 공대를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정세영 씨가 현대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현대자동차. 정주영 씨는 노가다를 할 줄 아니까 현대건설을 만들고, 현대건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이렇게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유도전류 세기.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커진다. 자, 코일 주위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커진다. 자, 빨리빨리.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빨리빨리. 자, 우리가 아까 V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여기 빨리란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파이는 B 곱하기 S라고 했어요. 요건 자기장이고, B는 자기장이고, S는 면적이죠. 면적. 면적은 뭐예요?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자, 그럼 이걸 단위로 한번 써볼까요? 단위로. 테슬라.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죠. 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쓰면 테슬라 메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돼 있네. 왜냐면 미터의 제곱이잖아. 미터 곱하기 미터가 미터의 제곱이잖아. 미터 퍼 세크로 해놨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속력 V잖아. 속력 V. 다시 쓰면 B 곱하기 여기 미터가 뭐예요? 길이 L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뭐예요? 속력 V. BLV로도 되는 거거든요. 자, V는 유도 기전력의 단위라고 그러죠. V는 BLV. 여기서 스몰 V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B는 자기장. L은 도선의 길이. L. V는 속력, 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V 값이 빠를수록 어쩐다? 유도 기전력 값도 커진다. 커진다. 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N 값이 있었잖아. 유도기 전력 V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N이 바로 가문수죠.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커진다. 그래서 뭐가 돼요? 유도기 전력이 증가한다. 가문수가 증가하면 유도기 전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가 쓸수록 BLV니까 유도기 전력 아까 선생님이 BLV라고 했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쓸수록 유도기 전력 세진다. 변화율이 크다. 자, 그래서 이제 렌즈 법칙이 이제 나오네요. 렌즈 법칙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코일에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렌즈 법칙. 방해가 바로 뭐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도기 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바로 뭐이다? 반대 방향,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이게 마이너스란 뜻이야. 그러면은 이게 렌즈 법칙이고 그냥 V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모든 걸 해석하는 것 이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마이너스가 없는 건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가문수에 비례한다. 뭐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속력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렌즈 법칙.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거 N극을 가까이 올 때하고 멀리 가져갈 때하고 자기장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로 되겠어요. 자, 여기서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오지 마 하는 방향으로 위에가 N극이 만들어져. N극이 지금 여기가 있거든요. 오고 있거든요. 오지 마 하고 미는 힘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도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일 속을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해요. 자, 델타 파이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아래쪽 자기 선속의 증가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코일을 위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도록, 자, 위쪽으로 통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전류가 유도가 된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자, 그럼 S극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S극은 여기 N극인데 S극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그림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타라가 N극을 또 S극을 코일에 가까이 갈 때는 N극을 멀리 갈 때하고 같구나. N극을 멀리 갈 때하고 같아. N극을 멀리 가니까 야, S극이 도망가고 있는 거야. S극이 가까이 오는 것하고 똑같아. S극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 이렇게. N극이 멀리 가는 거나 S극이 가까이 오는 거나. 그러면 S극 오지 마 해가지고 여기에 S극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여기 N극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에서 이쪽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는 자, 코일 속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선속 파란색이 감소해요. 자, 파란색이 감소하니까 이러한 아래쪽 자기선속의 감소를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을 아래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도록 전류가 유도된다. 이거는 지금 N극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S극이 가까이 가져오면 이게 S극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S극이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에 S극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가까이 오면은 S극이 더 강하게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어떻게? S극이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지마 하겠죠. 오지마. 이렇게. 오지마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도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쪽으로. 이쪽이 N극이고 위에가 S극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봅시다. 자, 렌즈 법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근처의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른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 N극을 가까이 가져올 때 봅시다. 자, 이렇게 가까이 가져오면 자기선속이 확 많이 통과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까는 하나만 통과했는데 지금 5개가 통과했어요. 이때 유도되는 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 오지 마. 그래서 고리 위쪽에 N극이 만들어지겠죠. 고리 위쪽에 N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따라서 코일의 위쪽에 N극이 형성되는 방향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라는 거예요. 자석 N극을 코일에서 멀리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N극을 이렇게 멀리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N극을 코일에서 멀리 하면 아까 많이 있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없어졌죠. 그러면은 이때 유도되는 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N극을 꼬시는 데는 S극만 한 게 없죠. 그래서 S극이
위에 고리 위에 S극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그럼 고리 아래는 N극이 만들어져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시계 방향으로, 아까는 반시계 방향인데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그래서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따라서 코일 위쪽에 S극이 형성되는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8쪽에 맨 아래쪽에 확인사가 있어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랬어요. 유도 전류 세기에는 자,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서 코일의 감은 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 유례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방향은 뭐예요? 방향은 유도기 전력을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찾아서 정리해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자전거에 발전기가 지금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자전거 타이어에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물리적이죠. 스위치를 누르면 타이어에 이렇게 발전기가 탁 붙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전거 굴러가면 이게 돌면서 불이 밝아졌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항이 셌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불 좀 밝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전지약으로 그냥 다 랜턴을 켜고 다니던데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발전기가 회전축에 뭐가 있냐면은 코일이 있어요. 코일 뭉치가 있고 그 주변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석 주위에 코일이 회전해요. 그럼 코일을 누가 회전시켜요? 자전거 바퀴에 접촉하여 있는 그 축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켰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테이프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는가? 그 뭐였죠? 비디오 테이프나 녹음 테이프. 자, 자기 테이프나 하드디스크는 자성체에 정보가 자기화되어 저장됩니다. N극일 때는 1, S극일 때는 0 이렇게. 그래서 헤드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하거나 읽어내는 장치, 자기 테이프. 전자기 유도예요. 자, 그 다음 발광바퀴. 여러분들 꼬마 애들이 보면은 그 뭐라 그래 이것보다 뭐 롤러스케이트인가? 거기에 보면은 바퀴에 막 빛이 번쩍번쩍번쩍해. 그거 뭐냐면 LED가 달려있어요. LED가. LED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그랬죠. 작은 전류에도 불이 켜지는 거. 그래서 바퀴가 회전하면 코일을 감은 철심이 바퀴축에 고정된 연구자석 주위를 회전해요. 코일하고 자석이 있는데 코일이 돌든 자석이 돌든 둘 중에 하나만 돌면 뭐가 돼?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유도전류가 흐르고 그때 이제 순방향 연결되면 번쩍번쩍 빛이 켜지겠죠. 다이오드에 불이 켜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의 발명품, 발전기예요. 패러데이 법칙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고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하여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예요. 그래서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이 계속 변하겠죠. 아까 S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파이는 P 곱하기 S니까. 이게 가에서 이렇게 회전하면 나에서 보면 코일을 지나가는 이 면적 자체가 이게 맨 90도일 때는 커졌다가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이제 0도가 될 때는 딱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자석이. 지나갈 자석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넓어졌다가 더 많이 넓어졌다가 이렇게 되겠죠. 계속 면적이 변해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고 적게 지나가고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교류발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다 뭐냐면은 이런 원리예요.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물로 돌리면 수력발전소,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돌리면 증기를 이용해서 돌리면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면
원자력 발전소 그러는 거예요. 원리는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썼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흐르는 물이 터빈을 돌리고 화력 발전소의 발전기는 고압의 증기가 터빈을 회전시켜서 교류 전류를 유도한다.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를 돌리는 장치를 말해요. 자, 그래서 교류 발전기 누가 만들었냐면 테슬라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테슬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줬죠. 자, 자전거의 전조등용으로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자전거가 움직일 때 발전기 바퀴와 연결된 연구자석이 회전합니다.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 전조등에 불이 켜집니다. 이거 켜고 가잖아요. 평길도 엄청 힘들어요. 평평한 길도 막 오르막길보다 더 힘들어요. 헬뜨길뜨기 그 불 좀 켜려고. 그런데 요즘은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전지로 불을 켜는 거죠, 랜턴에. 하여튼 그렇게 자전거용 발전기에도 그런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 자이로 드롭이라고 있어요. 롯데월드에 가면 그 자이로 드롭이 어떻게 해서 정지하느냐. 그 큰 많은 사람들이 타고 그 장치 자체가 엄청나게 몇 톤 정도 되는데 그게 자유낙하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요. 급브레이크.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나 기차에서 쓰는 접촉해서 마찰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만들어지면 파열돼 버려요. 그런데 자석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요. 자기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탑승 의자 뒤쪽에 자석이 있고 기둥 아래쪽에는 금속판, 구리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구리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금속판으로 떨어지는 자석에 의해서 구리판에 있는 자기 선속이 변해요. 그러면 그 구리판에서 기전력이 유도돼요. 자, 이게 전류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저항이 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영상으로 보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이크로폰,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 있죠, 마이크. 작든 크든 다 마이크는 이제 우리가 성대가 떨어요. 공기를 막 흔들리게 해요. 그러면 그 흔들림이 마이크로폰 속에 있는 진동판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진동판도 같이 떨어요. 내 성대 목소리하고 같이. 그러면은 그게 부착되어 있는 코일이 자석에 왔다 갔다 해요. 자석 위에서. 그러면은 유도전류가 만들어지죠. 그 유도전류를 스피커로 보내면 스피커가 작동을 안 해요. 증폭시켜요. 증폭시키는 것을 트랜지스터라고 그래요. 트랜지스터. 3학년 때 배운다고 그랬죠. 그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몇 번 증폭시킨 다음에 스피커로 보내주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에 유도전류가 발생하여 소리 정보를 전기신호로 전환한다. 마이크로폰이 바로 유도전류를 발생시켜서 스피커에 보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타. 지금 현재 여러분들 131쪽으로 넘기세요. 거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전자기타는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느냐면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 밑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 그러면은 기타 줄은 자석 위에서 위아래로 더르륵 하고 떠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 위에서 전선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코일을 감아놨죠. 자석 주위에. 자, 그 자기장이 변한 거나 똑같네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떨리는 신호, 왔다 갔다 하는 그 떨리는 유도 기전력을 증폭한다 그랬죠. 증폭.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에다가 연결하면 증폭이 돼요. 증폭이 돼가지고 스피커 연결해 주니까 그 기타 줄 소리가 띵띵 하고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줄 아래쪽에 있는 자석에 의해서 기타 줄이 자화되고 줄이 진동하면서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전자기타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동 칫솔의 무선 충전. 전동 칫솔의 무선 충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요즘에 그 핸드폰도 무선 충전을 하고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충전기 전원을 연결하면은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해요. 자, 근데 거기에는 지금 뭐냐면은 교류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류 전류예요.
그러면 패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하겠죠. 그러면은 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동 칫솔에는 뭐만 있냐면 코일만 있어요. 내장된 코일에 유도전류가 흘러서 전지를 충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은 무선 패드 있죠. 거기에는 코일이 있고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코일 뭉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류가 막 흐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뭐가 변하나요? 자기장이 변하죠.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거기 코일이 다시 전류를 발생시켜서 충전하게끔 돼 있다. 그러면 다이오드 연결돼 있어야 돼요. 다이오드 직류로 저장돼야 되니까. 자, 발전기의 기본 구조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운동시키거나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운동시키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하여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어요. 자, 연구 자석이 있고, 자, 여기에 도선을 간단하게 디귿자로만 만들어놨어요. 미음자로. 자, 이렇게 되도록 설계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돌리거나, 뭐, 풍차가 돌리거나, 또는 터빈이 돌리거나 하면, 저 코일 뭉치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력 선속이 변해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하면서 유도 전류가 흘러요. 자, 그래서 이제 면적이 가장 크죠. 조금 회전시키면 면적이 줄어들겠죠. 자, 회전시키면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세웠어요. 더 회전시켜서. 그러면은 지나가는 면적이 없어요. 아, 이렇게 면적이 변하니까 어떻게 된다?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도선 고리가 회전하면서 자기장의 수직인 도선의 넓이가 변하면서 자기 선속이 변하여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에서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고 회전시키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변하여 코일의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여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고요. 자, 자이로 드롭이 어떻게 브레이크 잡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배드릴차처럼 스피드를 즐기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느끼는 무중력감이나 브레이킹이 생기면서 약간의 몸이 붕 뜨는 느낌, 그런 데서 스릴을 많이 느끼게 돼 있죠. 저 탑승문에 자석이 설치가 돼 있고 철판에 미는 힘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구간이 자석이 돼서 제동이 되는 구간이에요. 아, 다리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바로 이 부분이 자이로 드롭을 멈추게 하는 제동 장치다.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난수한 놀이기입니다. 앞에는 소자리 꼭 잡으세요. 놀이기구에서 안전은 필수 요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간격을 유지를 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 통상적으로 1mm 정도 저희가 유지를 해줘요. 요게 브레이크 핀이고 이 자석이니까 요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떨어질 때 부딪히거나 소리가 나질 않거든요. 드롭이 떨어질 때요. 이 자이로 드롭하고 그 자이로 통하고 가운데 뭐 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주위에 보면은 이 자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석 주위에 금속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움직이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얘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이로 드롭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지게 되는데 그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자기장의 변화가 큰 것을 막기 위해서 더 큰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이로 드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자석이 금속 판형을 지나치게 되는데 이때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도체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반대로 작용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게 된다. 떨어지는 탑승 의자를 세우는 힘은 영구 자석과 순간적으로 자석이 된 도체와의 사이에 생긴 반발력이다. 그 힘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운동시킬 때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변하여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유도전류, 전자기 유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자기 유도 법칙.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기선속과 시간에 따라 다른 변화율에 비례하고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코일의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 이거 방해하는 방향 나오면 렌츠 법칙 해야 되겠어요. 렌츠가 공식을 다 패러데이 법칙을 만들어 줬는데 마이너스만 자기가 갖겠다 하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있어요. 자, 여기 독일 사람인데 영국의 그 불쌍한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줬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불쌍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물리학자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공식을 만들어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이 없어서 내가 다시 말을 해준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초전도 현상에서 보면 초전도체가 아닌데도 자기 부상을 한다고 그랬죠. 연구 자석을 알루미늄 판 밑에서 돌리니까 반발로 이렇게 알루미늄 판이 위로 떴죠. 그렇게 해서 자기 부상을 만들 수 있다. 초전도체가 아니라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에코비라고 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청력이 아니라 인력으로 잡아다녔죠. 인력으로. 그래서 도체판에 그렇게 연구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또는 돌리거나 할 때에 그 도체판에 만들어지는 전류가 있는데 그걸 맴돌이 전류라고 그래요. 빙글빙글 도는 전류가 만들어져요. 맴돌이 전류. 그래서 거기 자이로드롭이 떨어지면서 자석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구리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구리판에서 맴돌이 전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참 기이한 세상이죠. 브레이크가 접촉하지 않고도 작동이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학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